저는 이게 앞만 봐도 이상했거든요. 대통령실이 순순히 인정했어요. 윤석열과 이종섭 국방장관 간에 이날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순순히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것을 자백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추론인데, 이 윤석열이 아니고 이 김건희가 아니겠는가, 이날 통화한 사람이, 그런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김건희가 이종섭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이종섭 장관과 윤석열이 통화했다라고 순수히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면 감추기 위해서, 그 사실 감추기 위해서 순순히 인정하는 거죠. 대신에 이날 통화는 최상병 건이 아니고 다른 건데 밝힐 수는 없다. 절대 못 밝힌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한 게 있어요. 윤석열과 이종섭 장관이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한테 2번 혼냈다라고 인정했어요. 아주 크게 혼냈다. 한 번은 왜 무리하게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장병을 무리한 수색을 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크게 질책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왜 8명씩이나 경찰에 이첩을 하느냐, 혐의자로 특정을 져가지고 이첩을 했느냐, 왜 수사권도 없는 너희가 해병대 수사단이 8명씩이나 무리하게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느냐라는 2가지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게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질책도 했다라고 하고, 최근에 나온 보도는 왜 초급 간부까지 입건을 해서 보내느냐라는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무지 헷갈립니다. 서로 해명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이거 인정한 거, 3차례 인정한 거, 이것조차도 살짝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나온 것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헛소리다 이거죠. 믿지 마라. 이런 투로 말합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식의 말투까지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마탱이 간 거죠, 이거. 저도 이제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김건희가 아니겠는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건희가 직접 통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낮 시간대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평일 낮 시간대입니다. 이날이 잼버리, 전주에서, 군산인가요? 잼버리, 새만금에서 잼버리 개막식이 있던 날이고,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의 하계 휴가 첫날입니다. 이날 잼버리 참석했다가 진해에 가서 1박을 하고, 나머지는 저도에 가서 3박 4일 일정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날 통화가 있고 나서 이날 최상병 통화 수사 기록이 그 전날 31일 날 윤석열이 지시를 했죠. 절대 보내지 마라. 절대 8명 다 이렇게 8명을 보내려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국가안보실에서 개최되는 수석 보좌관들 회의에서 윤석열이 격노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딴 일로 8명씩이나 이 간부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라고 격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은 굽히지 않습니다. 8월 2일 날 이첩을 강행합니다. 윤석열 말을 안 듣습니다. 윤석열은 더욱더 격노하겠죠. 아주 격노하겠죠. 급기야 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요때가 이제 11시 51분경에 완전히 이첩을 해버립니다.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해서 11시 50분까지 끝내요, 이첩을. 그리고 나서 이 세 통의 통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통화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첩을 됐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이 사람을 보직해임을 하고 항명수괴죄로 급기야는 입건을 하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거리가 개입됐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간대가 그렇고 촘촘히 전화하는 스타일 자체가 꼼꼼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건 김건희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은 이 윤석열 개인 폰을 김건희가 막 봤습니다. 전에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국힘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김건희가 막 받아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지가 전화만 받고 끊는 게 아니에요. 막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막 전화합니다. 마치 자기 폰인 것 마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비화폰으로 도청이 되지 않은 비화폰을 사용했을 건데 희한하게도 윤석열 개인 폰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이상한 거죠. 만일에 김건희가 이날 통화를 직접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인 거죠. 이거 구속감이에요. 완전히 국정농단이잖아요. 국정을 대통령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지가 오지랖 넓게 이것은 위법하게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장관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김건희의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도 구속돼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긴급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윤석열과 통한 건 맞다. 하지만 최상병 건은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절대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해명이고 오늘 나온 그 대통령실의 또 해명 내용은 뭐냐면은 정식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이 아니면은 이 대변인을 통한 것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다 잡소리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자,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 나오네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가져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원본 한번 보세요. 그 뒤로 바로 이제 보직도 해임하고 브리핑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팩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다가 팩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헷갈리십니까?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가 이루어졌다가 팩트입니다. 더 헷갈리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와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한 걸까라는 점이 걸립니다. 첫째, 그 전화를 걸었던 곳의 기지국이 관저입니다. 집무실이 아니고. 관저. 그리고 그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낮에 관저에서 통화를 했다고? 이건 관저는 집이란 이상하지 얘기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사는 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통화를 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몇 분 간격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전화를 한 번 하면 끝이지. 전화 얼마 뒤에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말이죠. 전화했다가 그리고 말이죠. 또 전화했다가 하나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누구냐?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냐면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한 민간인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Rohingya continue to risk everything.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있다가 하나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누구냐?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윤석열 당선인 옛날 직통번호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전화 축하 전화. 건희가 받아요 전화를. 네.
예, 어떻게 되십니까? 김건희라고 합니다, 선생님. 김건희라고 아, 합니다. 비서관이세요? 아니, 저 김건희예요. 비서. 아이고, 여사님,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예, 아유, 아이고, 고생 저, 많으셨어요. 당선이, 아니, 이제 대통령님이신데, 네. 아, 직접 초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당선인께서. 그럼요. 우리 선생님은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아, 너무 지금 제가 나서 축하드리고, 사잖아요. 어. 네네. 예, 제가 지금 어제 영등포 미리 들려가지고 모텔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리고, 네네. 윤석열 정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김은혜 네. 당선시키려고 제가 특보로 네. 임명을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거 전략 다 만들어놨고, 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경기도지사 그까진가 하나 당선 못 시키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네. 저를 중심으로 해서 SNL 부서 만들고, 우리 네. 저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제가 성공한 대통령 역사에 기록될 네, 수 네. 있게끔 제가 네, 모든 열정을 쏟아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네. 결사옹위하겠습니다. 결사옹위. 예, 선생님. 결사옹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당선 정말. 저 대통령님께도 안부 네. 전하시고요. 네. 축하드린다고요. 예, 예. 네, 보면 김건희가 보통은 남편 전화로 오면은 전화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왔다고. 지금 뭐 샤워 중입니다. 지금 부득이 받을 수 없으니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건희가 나서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그걸로 봐서는 이 윤석열의 개인폰 자체를 김건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관저에서 집에서 전화를 이 12시 때 합니다. 12시 7분. 이때 4분 통화하고 12시 43분에 13분 통화. 52초 통화.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합니다. 비화폰도 아닌 개인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보통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야 되죠. 장관한테.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 3번씩이나 전화한 것도 특이한 거고. 이런 것들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고,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급하게 대통령실이 윤석열이 통한 것은 맞다라고 급하게 인정을 해버렸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다시 오늘 보니까 MBC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발표된 것만 믿어라. 나머지는 다 잡소리다. 라고 다시 부인하는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딱 아차 싶은 거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대통령이 통화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직권남용이 됩니다.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을 누구 느닷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 됩니다. 되는데 큰일 났다 차 싶으니까 지금 또 부인하고 나서는 거죠.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세 차례의 통화는 김건희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이걸 지적했었는데 이 백운기 앵커도 똑같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과감하게 일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완전 국정농단이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설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여론 일으키시고 댓글도 열심히 남겨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